분명히 아이들 사이에 편차가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얘가 한 10% 정도 넘어가면은 그 아이의 그 잠재 역량을 잘 이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맞고, 예, 저희가 그래서 10주 교육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제 나름대로 우리 커뮤니티 내에서는 꽤 호응이 좋아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고지능 영재가 아니고 모든 부모도 사실 그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다고 저는 느껴요. 그 10주 교육이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그냥 강의식은 아니고, 물론 이제 잠깐 브리핑을 해드리긴 하지만, 이제 10개의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일종의 집단 상담, 내지는 경험의 공유, 그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주에는 소위 영재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를 하고, 영재의 실제적인 특성은 이렇게 나타내요. 이런 공부하고, 두 번째 주에는 이 아이들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것인지, 강압적인 건 절대로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애들한테 끌려다녀서도 안 되고, 세 번째 주에는 이제 동기유발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학습적인 것이든, 생활에 관한 것이든, 뭔가 이렇게 애들이 하루하루 성장해야 되는데, 애들이 이제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어떻게 이제 그 동기유발을 시키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10개의 주제를 쭉 삼아가지고 매주 이제 토론, 한 번 만나서 한 2시간씩 진행하죠.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 교육도 지금 올해 와서 두 번째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온라인 교육은 사실 조금 이렇게 밀도가 좀 떨어져서 사실 이렇게 나눔이 굉장히 중요한데 좀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잘 진행이 되더라고요. 만족도도 되게 높고. 그래서 그런 10가지 까다로운 주제들을 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경험의 공유와 또 매주 숙제가 있거든요. 이런 걸 실천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또 공유하고. 그럼 어떤 가족은, 그렇게 통하네요.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우리 집은 안 통하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비교해 보는 거죠. 이 집은 뭘 했기 때문에 이게 됐고, 이 집은 뭘 놓쳤기 때문에 안 됐나. 그러면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좀 바꿔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실제로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 해서 정착이 되면 꽤 많이 좋아졌다고. 아이하고 이제 갈등이라든가 아이의 반발은 훨씬 줄어들고, 그래도 많이 개선되었다. 그런 것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의 민족에서 자꾸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벌써 4번째 출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제작자분이 저를 잘 이렇게 리드를 하셔가지고 제가 부담 없이 이소리저소리 많이 했는데, 그래서 오히려 좀 재밌게 듣는 분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모든 아이는 영재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이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 유럽 사람들은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자리가 있다는 생각이 훨씬 강해요. 그리고 진짜 영재는 따로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잘하는 사람은 다 우수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이들 사이에 편차가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은 상위 한 10%? 이런 친구는 진짜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고, 그 정도에 있는 아이들은 정말 한 가닥 할 수도 있는 잠재력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객관적으로 보시고 평가를 해보시고, 그래도 지능지수라는 게 역사가 길거든요. 한 140년쯤 되고 굉장히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엉터리는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한 10% 정도 넘어가면은 그 아이의 그 잠재 역량을 잘 이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맞고,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얘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인지를 좀 가늠을 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이의 어떤 목표 성적, 목표 대학, 직업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잘 조절을 해서 장기적인 페이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옆집 애가 이 정도 한다고 해서 우리 애도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막연히 몰아가면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요. 그리고 아이가 평균도 안 되는 수준이라면
조금은 훨씬 이제 교재 수준도 좀 조절을 해주고 속도도 좀 조절해주고 최종 목표도 좀 조정을 해가지고 일관성 있게 적절한 수준에서 아이를 리드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가늠해 보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제 막연히 영재일까 아닐까? 영재라면 어떡할 거야?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꽤 뭐 이쪽 분야에서는 꽤 연구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참조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거고요. 영재는 아니지만 이 정도 수준은 되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로드맵을 잘 설정해야 되고요. 다소 아이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냥 평범하다 아니면 뭐 조금 평균보다 좀 부족하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양육의 어떤 지침을 잘 조절하고 그럴수록 사실은 어렸을 때 포커싱을 잘 해야죠. 어떤 적어도 이쪽 기능은 얘가 자기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잘 이렇게 포커싱을 잘 해주도록 노력해야 되고 아주 높은 이제 지수가 나오고 잠재력이 큰 아이들은 사실은 본인이 그 좋아하는 분야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얘네들은 사실 두세 가지를 해도 다 잘해낼 수 있어요. 역량에 따라서 이제 좀 더 이렇게 추구해야 될 어떤 목표점이나 접근 방법을 많이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이제 부탁을 드리고 저는 이제 뭐 이쪽 좀 다소 이제 높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 생활 같은데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이제 주로 컨설팅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긴 하지만 자연스럽게 그 반대쪽 애들을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애들도 있지만 대단히 말하자면 늦된 여러 가지 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들도 있다. 그러면 그걸 좀 균형 있게 이제 학교의 제도나 뭐 교육 정책 시스템들이 좀 균형 있게 잘 이제 선진화되고 고도화되고 혁신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컨설팅을 받는 분들은 조금 오픈 마인드로 뭐 저 선생님은 뭐 영재만 다루고 있으니까 뭐 우리 아이들은 뭐 관심도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시면 제가 해드릴 얘기가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잘 이해가 안 된다. 뭐 영재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뭐 좀 납득이 안 가는 행동을 많이 한다 그러면은 한번 검사를 한번 평가해보고 꼭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 검사 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웩슬러 검사 같은 경우는 표준화가 워낙 꼼꼼하게 아주 잘 정립이 돼 있기 때문에 어디서 평가나 거의 비슷한 평가 지표가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도움말을 요청하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